네, 반갑습니다. 코인농구 첨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 블랙록에서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자, 리플 신탁을 등록 신청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장중에 13%, 자, 1,000원을 딱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블랙록 측에서는 지난 10월 16일에도 지금 가짜 뉴스가 한번 생성이 됐었죠. 자,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급등 흐름 전개됐었는데 이 부분이 가짜 뉴스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30% 자, 상승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 자, 어차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될 확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현물 ETF 신청을 했죠. 그리고 다음 주자로는 바로 우리 리플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 블랙록 측에서는 자, 리플 이제 현물 ETF 신청을 앞두고서 자, 미리 한번 상승력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라는 이런 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됨에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 앞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해야 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일주일 넘게 이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미세하게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이런 수렴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수렴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수렴 구간에서는 자, 이 에너지가 모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향성이란 걸 갖게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일단 오늘 새벽엔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자, 살짝 위로 방향성을 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의 구간으로 이제 삼아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맥점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봉이 뜨게 되면 우리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된데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이에 따른 매수가 자, 매도가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자,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자, 이슈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손해본 내역들도 있죠. 자, 지금 자, 가짜 뉴스 후에 자, 600만 달러에 달하는 리플 선물 포지션 세력들이 지금 강제 청산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블랙록 측에서는 일단 이번에 이제 누군가 버린 이제 그런 누군가가 이제 블랙록을 사칭해서 이제 버린 짓이다라면서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뒷 배경으로는 이렇게 이제 선물 포지션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들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리플 관련해서는 최근에 자,
우리 리플 갈링하우스죠. 이제 리플 CEO 이제 사측을 해서 자 피칭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주의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자 리플을 어떻게든 자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 리플이 곧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절대 이런 자 하나의 이제 기사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 지금 이 소송이 가장 이제 관건이죠. 우리 리플의 가장 큰 과제이자 곧 조만간 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리플이 이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지금 정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합의금의 규모까지도 좀 윤곽이 잡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SEC는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제 벌금으로 이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죠. 벌금이 곧 합의금이죠. 자 그런데 이 합의금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1조 100억 원이죠.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 우리 리플은 일단 이 막대한 벌금 지불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죠. 자 CEO는 SEC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자 대법 3심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각에서는 우리 리플 홀더분들 대법 3심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이 소송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또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자 갈링하우스의 속뜻은 이렇게 대법 3심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SEC의 지금 자 입장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 자 지금 미 하원 의원은 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SEC 가상자산 규제 예산을 뺀다라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빠진다, 이제 지금 뺀다라고 하면 자 그만큼 SEC는 자 이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뭐 코인베이스 등 여러 이제 소송을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리플과 자 대법원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런 SEC의 이런 입지를 지금 갈링하우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과정에서 이 협상 테이블에서 1조 10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충분히 다운시키기 위해서 엄포를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 3심까지는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소송에서 우리 리플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자 일단 최근에 SEC는 자 갈링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갈링하우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원 밖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은 편견이 가득했다. 자 리플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제안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SEC와 리플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이 많기 때문이죠. 자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리플은 SEC가 기관 대상 리플 판매라고 주장했던 사례들 전부가 실제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아니었고, 자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고객 대상 리플 판매도 SEC가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 SEC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쟁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리플이 SEC를 지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SEC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기보다는 그냥 SEC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런 무기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생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IPO 그리고 EDX 마켓, 그레이스케일 등 여러 가지 우리 리플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SEC 때문에 이미 이제 발목이 잡혀서 이 소송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 호재들을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 호재들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기보다는 이 합의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SEC를 압박하면서 충분히
합의금을 낮춘 상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SLC가 과거에 지금 리플 과거에 이제 벌금을 징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리플 합의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이제 블럭원에 대해서는 2,400만 달러, 한 3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벌금을 부과를 했었고, 크라켄도 굉장히 큰 이제 거래소에서 여기에도 지금 3천만 달러, 약 3억, 한 4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리플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의 톤코인인데, 자, 이 텔레그램 측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ICO 소식을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약 17억 달러의 지금 모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SEC 같은 경우는 자, 텔레그램의 이 자금 조달 과정을 온라인 불법 디지털 자산 증권 판매로 특징 지으면서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약 1,850만 달러 부과했는데, 일단 자, 모금했던 17억 달러 중에서 70%, 자, 12억 2,400만 달러는 투자자들에게 반환을 했고, 그리고 1,850만 달러, 약 2천만 달러 수준에서 자, 벌금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도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지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이 충분히 SEC를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SEC는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지금 합의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SEC 입지, 게리 겐슬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SEC는 게리 겐슬러는 리플 항소심대는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의 임기가 여러분 5년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임기는 3년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 재판 항소심 때는 겐슬러가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겐슬러는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겐슬러가 바로 겐슬러죠.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취임한 시기가 바로 21년도 4월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4월이면은 이 3년의 시간이 경과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내년도 4월이 되면은 SEC 위원장이 사퇴될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겐슬러는 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겐슬러는 바로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겐슬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폭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민심, 투자자들이 곧 민심이죠. 이 민심들이 굉장히 들끓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은 내년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한 상황인데 겐슬러까지 계속해서 거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겐슬러의 이런 행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만간 겐슬러는 사퇴가 될 확률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이제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이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화당 집권하는 순간 바로 SEC 위원장 겐슬러는 아웃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겐슬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 리플이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SEC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SEC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겐슬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EC가 합의 카드를 들고 온다. 그러면 우리 리플 이 증권성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 흐름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고점 1125원이죠. 이 구간 강력히 뚫어주면서 1,000원 돌파하고 1달러 돌파하면서 우리 리플 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계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0원 돌파하고 1달러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신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십니다. 망설임의 끝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맥점 자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지금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EDX 마켓이죠. 자, EDX 마켓은 지난 6월 20일 날, 자, 월가의 6개의 큰 손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약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는, 자, 10월 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자리에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자, 시장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우리 리플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3가지 코인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코인이 우리 리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개의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운용사의 자금 규모는 5천조에서 약 6천조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자,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0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피델리티가 이 EDX 마켓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인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면서, 자,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 SEC가 기습적인 합의 카드를 들고 오게 된다면, 그때 그 합의 기사가 나오는 순간 피델리티는 바로, 자, 이 4번째 코인으로서 우리 리플을 상장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눈독을 계속 들여왔기 때문에 이 증권성 리스크, 이 합의가 그대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순간 바로 이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킬 확률 굉장히 높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재들, 일단 합의가 된다면 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폭등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동전 가격대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합의가 나온 순간 동전 가격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 이렇게 맥점제가 나타나고 동전 가격일 때 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만 같이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